진상에게 대처하는 3가지 방법. 오늘도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답답한 채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무례한 손님일 수도 있고 은근히 선을 넘는 직장 동료나 지인일 수도 있죠. 우리는 보통 그런 상황에서 내가 참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 순간 참았던 화가 울컥 치밀어 오르곤 합니다. 그때 왜 그 말을 못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바보처럼 가만히 있었지? 하는 생각에 밤새 뒤척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는 배려와 예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웬만한 건 웃으며 넘기려 노력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그 배려를 만만함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당황한 표정에서 권력감을 느끼고 우리가 예의를 차릴수록 더 기고만장해집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당신이 틀렸다는 걸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질러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품위는 유지하면서 상대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아주 세련된 대화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매번 듣던 뻔한 대처법이 아니라 진상의 허를 찌르고 주도권을 가져오는 3가지 방법을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대의 공격을 그대로 받아쳐서 허무하게 만드는 역설적 동조입니다. 보통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하거나 변명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오해하셨는데 라는 말로 시작하죠. 하지만 진상은 여러분의 그 변명을 기다립니다. 그래야 꼬투리를 잡고 더 크게 화를 낼 수 있거든요. 이때는 오히려 상대의 말을 극단적으로 긍정해버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여기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야? 장사하기 싫어? 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주 차분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오늘 저희 서비스를 보면서 정말 크게 실망했습니다. 손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봐도 오늘은 정말 문제가 많네요. 이 말을 들은 상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질 겁니다. 공격을 던졌는데 받아주는 방패가 없으니 허공에 주먹질을 한 셈이 되거든요. 진상은 여러분과 싸우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 아예 상대의 편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공격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꼬는 투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상대의 분노에 동참하는 척하는 겁니다. 상대의 주장을 한 발짝 더 나아가 확장해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손님 말씀대로라면 이건 단순히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제가 정식으로 위에 보고해서 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이네요. 저도 이참에 문제 제기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상황을 극단적으로 키워버리면 오히려 상대가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 라며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상대를 갑의 위치에서 동료 비판가로 끌어내려 상황의 김을 빼버리는 것. 이것이 고수들의 첫 번째 비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를 피해자가 아닌 관찰자의 위치로 옮기는 것입니다. 진상이 무례하게 굴 때 우리는 보통 감정적으로 위축되지만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하나의 상태로 보셔야 합니다. 화를 내는 상대를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지금 어딘가 마음이나 몸이 아픈 환자를 대하듯 관찰하는 겁니다. 상대가 한참 소리를 지르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대답 대신 가만히 그 사람의 눈을 응시해 보세요. 그리고 잠시 정적을 둔 뒤 아주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묻는 겁니다. 혹시 오늘 어디 불편한 일이 있으셨나요? 평소보다 많이 흥분하신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이 질문 하나가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킵니다. 지금까지는 나쁜 손님과 당황한 주인의 구도였다면 이제는 상태가 안 좋은 사람과 그를 걱정하며 진찰하는 이성적인 사람의 구도가 됩니다. 지금 본인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고 계신지 인지하고 계신가요? 혈압 오르실까봐 진심으로 우려됩니다. 라고 덧붙여 보세요.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이상하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본능적으로 수치심을 느낍니다. 진상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을 때 가장 날뛰는데 여러분이 그를 걱정하거나 분석하기 시작하면 주도권은 완전히 여러분에게 넘어옵니다. 상대의 무례함을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결함이나 상태의 문제로 정의해 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멘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기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나라는 개인을 지우고 시스템과 기록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진상은 여러분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무례하게 구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화를 개인 대 개인의 영역에서 시스템의 영역으로 옮겨야 합니다. 상대가 막무가내로 나올 때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하지 말고 아주 건조하게 현재 상황을 생중계하듯 읊어주세요. 지금 고객님께서는 이 공간에서 3번 소리를 지르셨고 저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셨습니다. 맞나요? 제가 이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서 절차대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차 여쭙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자신의 행동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만으로도 진상의 기세는 꺾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 한 번만 더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적어두고 싶어서요. 나중에 증빙 자료로 필요할 것 같거든요. 라고 차분하게 펜을 들거나 휴대전화를 꺼내는 신용만 해도 상대는 위축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로봇처럼 무미건조하게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상 혹은 법적인 원칙상 이 상황은 이렇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라고 말하며 화살을 내가 아닌 사회적 약속이나 시스템으로 돌리세요. 상대가 아무리 날뛰어도 벽처럼 단단한 규정 앞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을 섞지 않고 팩트로만 상대하는 법을 익히면 진상과의 싸움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감정 소모가 아니라 단순한 업무 처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진상들에게 대처하는 3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상대의 공격에 과하게 동조해서 힘을 빼버리고 상대를 걱정하는 척하며 관찰자의 위치에 서고 결국에는 객관적인 시스템과 기록으로 제압하는 법까지 말이죠. 이 모든 기술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사람에게까지 친절을 베풀며 나를 깎아먹을 필요는 더더욱 없죠. 우리가 가진 소중한 친절과 배려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나누어 주기에도 부족한 자원입니다. 오늘 배운 대화법들을 머릿속으로 한 번씩 그려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당황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 사람은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요. 그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여러분을 무례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줄 가장 튼튼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당당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주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